하고 있으실 테니까 예, 뭐 중요한 포인트만 잡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표. 그래서 예, 저는 뭐 그냥 책도 쓰고 국제학교도 차려서 운영도 하고 그다음에 그 컨설팅해서 대학도 보내주고 여기는 뭐 국내 대학도 무지하게 많이 보내줬고요. 해외 대학도 많이 보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뭐 학년 차이가 있지만 보통 이제 뭐 우리나라 학년으로 보면 1학년, 12학년 뭐 학년 영국 세대에 따라서 뭐 13학년제도 있지만 보통 이제 12학년 그러면 초등학교 보내고 여기부터는 조금 그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학교마다 주마다 다르게 불러서 그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언제 같이 유학을 가는 게 좋은지 또 이제 유학 가면서 이제 고민은 그죠. 유명한 학교를 가면 좋을까? 아니면 좀 덜 유명한 거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유학 갈 때는 요때 주로 가라 그래요. 그 7, 8학년도 보통 우리로 따지면 중학교 1학년. 왜냐면 미리미리 저 어머님처럼 훌륭하게 일찍 준비하시는 분 별로 없고요. 하다 보면 다 늦어지신다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 대학 갈 때 9학년, 10학년, 11학년이 이제 대학 갈 때 우리로 따지면 내신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12학년도 다는 안 들어가고 12학년의 절반 정도만 들어가다 말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건 9, 10, 우리로 따지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 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이때 갈 수밖에 없는 게 적어도 이때부터 내신이 들어가니까 적어도 한 2년은 지내야 우리가 이제 언어적으로 랭귀지 프로피션시가 되죠. 영어를 잘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라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언제 유학을 가냐라고 하면 지금 왜냐면 이미 이때부터 막 애들을 사귀고 이때는 애들이 그 웰컴 투 애니원이죠. 초등학교 때는 이제 우리가 한국 사람이 되든 뭐 어느 나라 국적을 관계없이 뭐 미국에 가서 캐나다에 가든 they welcome to anyone인데 이제 이렇게 가면 우리랑 똑같아요. 애들도 사춘기가 되기 때문에 5학년도 벌써 애들이 발육이 커가지고 다 컸어요. 그래도 초등학교는 늦었습니다. 그래도 초등학교는 되게 mingle with 아주 그냥 잘 섞여요. 근데 이제 그게 넘어가면 이제 우리나라 애들도 그렇죠. 중학교 이상이 되면 이제 뭐 제 딸도 중학교 1학년 2학년 되니까 자기 문 닫고 시작하고 섭섭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건 어느 나라 공통적인 것 같아요. 사춘기라고. 그래서 이제 이때 가면 다른 것보다 또 괴로운 게 이제 친구 사이가 조금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애들은 운동을 한다든지 스포츠를 해서 막 쉽게 사귄다든지 이렇게 하고 여자애들은 이제 물량공사에서 한국에서 화장품을 준다든지 막 이렇게 친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언제 유학 가냐면 일찍 가면 좋다. 이 유학 가는 거 늦으면 늦은 대로 또 대책을 세우면 돼요. 학교는 어디 가는 게 좋으냐? 이제 그 학생의 상황에 따라 달라요. 학생이 정말 가서 잘하려면 어쨌든 좋은 학교 가려면 좋은 대학교를 가려면 가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좋은 학교 많죠. 뭐 부시 대통령이 나오는 앤더버 같은 이런 학교, 뭐 필립스 이런 학교 되게 좋죠. 좋은데 좋다고 해서 여기 들어갈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서 얘네들은 이미 다 이렇게 지들끼리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뚝 들어가면 이 보통 안 되면 못 버텨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이제 그 필립스 앤더버 이런 데 나와서 뭐 하버드 가고 혹은 하버드 안 가고 딴 데 가고 뭐 이런 분들도 보면 우리 친구들 보면 이미 요때 갔어요. 요때 이미 사립 명문 초등학교 가서 그 과정을 쭉 갔는데 이제 좀 늦게 가는 경우는 전 추천하는 건 일단 GPA가 잘 받는 게 좋으니까 꼭 유명한 데 안 가더라도 한국 애들이 일단 가면 가장 존중받는 게 뭐냐면 수학을 너무 잘해야 돼요. 왜냐면 수학 많이 시켜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Are you genius? 이런 얘기 들어요. 너 천재구나. 이런 얘기 들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가서 그냥 딱 갔던데 막 환영받는 거. 너 한국에서 요새 뭐 한국에 정말 BTS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너 한국에서 왔구나. 와 같이 놀자. 이래서 막 금방 셀러브리티가 되고 유명이 돼갖고 그게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 가서 교장 선생님도 막 도와주는 거야. 얘 뭐 해줄까? 뭐 잘해줄까? 이런 애가 대학 잘 갑니다. 훨씬 더 좋은 학교도 좋지만 좋은 학교를 하려면 자기가 이미 가서 그 상황을 자기가 지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럴 정도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좀 하나 스텝백해서 괜찮아요. 그리고 대학 진학시 반영은 아까 말씀처럼
11학년, 10학년, 9학년, 10학년 일부 들어가니까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이제 학교를 결정하는 게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이비리그 대학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학교가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는 학교를 주로 가는 게 좋죠.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렇게 다트보스 이렇게 몰라요. 그죠? 들어본 데가 하버드뿐이 없어. 여기는 그러니까 그냥 하버드는 아는데 그 다음부터는 잘 모르세요. 뭐 코넬 그럼 뭐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제 이왕이면 우리나라에서 들어본 학교 가는 게 좋다. 이왕이면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보통 이제 뭐 이거 말고도 더 있지만 보통 공부 얼마나 잘하냐, 아카데믹 스킬스, 그다음에 활동 얼마나 잘했느냐, 그리고 좀 특이하네, 특이하네 보고 싶은 거죠. 특이하네. 좀 애가 좀 다 루틴하게 공부만 잘하는 건 없는데 이제 이미 뭐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대학에서 미국에서 가장 뽑고 싶은 학생은 어머니 어떤 학생일까요? 오, 엑스트라 액티비티. 옛날부터 그랬겠죠? 네네. 이거 잘하는 애. 근데 아버님 혹시 어떤 애? 3번 유니콘 스토리.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대학에서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 맞고 이거죠. 이 아이를 뽑아서 결국은 이 아이가 나중에 우리 학교에 크게 컨트리뷰션 하겠구나라고 확신되는 걸 뽑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이제 우리가 뭐 아프리카에서도 뽑고 뭐 다른 이런 제3국가에서 뽑고 할 때 그 뽑을 핵심은 얘가 졸업해서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살겠구나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얘를 뽑아놓으면 우리가 나중에 크게 한국에 어디서 활동하든 학교에 도네이션도 많이 하고 기부금도 많이 하고 큰 애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친구를 뽑는 거죠, 실은.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well-rounded person이죠. 잘 이렇게 그 모든 거 갖춘 애들. 우리나라 학생들이 주로 이제 공부만 주로 잘하고 운동할 기회가 없지만 얘들은 다 보는 거죠,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얼마나 우리가 충족하느냐가 이제 합격의 관건이죠, 사실은. 그래서 공부는 GPA랑 내신은 뭐 당연히 좋아야 되고요. 그래서 꼭 좋은 학교 올 필요 없다, 어떨 때는. 유명한 학교. 그냥 가서 All A 맞고, 스트레이트 A 받고, SAT 점수 보통 좋은 학교 넣는 애들 점수에 레인지에 맞추고. 그리고 한국에 워낙 좋은 선생님들이 많아서 제 주변에 선생님들 만들어줘요, 점수 그냥 거의. 만점, 뭐. 그래서 AP도 다 그 시험.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좋아야 되고, 토플은 뭐 높으면 좋은데, 토플은 사실은 뭐, 왈비그 하려면 그래도 수업 때문에 우리가 110점 정도는 맞으라고 하죠. 100점, 110점. 그리고 이제 리더십. 그러니까 조그만 학교라도 회장을 한 거 좋고, 외부 수상, 뭐라도 받는 거. 그 다음에 활동, 그 다음에 봉사,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저도 책을 여러 번 썼지만, 저는 애들에게 주로 책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ISBN이라고 넘버 놓으면 너무나 감동해요. 서양 사람들. 네가 저자란 말이야? 그래서 그 책도 다 만들어줬어요. 예,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분도 있는데 그 아이도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그리고 이제 이과적, 문과적, 독특한 스토리, 그다음에 이제 에세이 잘 쓰고 커먼앱에 추천서를 이제 잘 받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 다 모두가 만점을 다 받지 못하더라도 하여튼 거의 올해 AP는 보통 한 10개. AP가 뭐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아시게 되시는데 우리말로 해석하면 선수 과목이라고 해요. 미리 대학에 가기 전에 물리 과목, 화학 과목, 그다음에 뭐 생물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그거를 미리 고등학생이 그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 수준의 공부인데 그 공부는 미리 딱 시험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대학에서 아는 거죠. 네가 AP를 했구나. 공부 잘하는구나. 이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학 경시대회를 그래서 그냥 뭐 수학 잘하니 그러면 잘 못해요. 상 받았어요. 그러면 왜냐면 그게 아무나 보는 게 아니니까. 내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AP라는 과목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근데 10개 하면 뭐예요? 그리고 이제 헷갈리는 거죠. 뭐 자연계를 보통 가는 친구들은 이렇게 알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미분 적분이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과생들이 이제 수학, 생물, 화학, 물리, 특히 이제
이 공대 가는 친구들, 공대 가는 거, 컴퓨터 같은 거 다 이런 걸 잘 알아 그러죠. 예, 그래서 이렇게 찍어놓은 사진. 그래서 나중에 지금은 모르시는데 중학교만 가시면 여기 있어서 AP 얘기를 하고 미리 아실수록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해서 10개 정도 시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학 잘해야 되죠. 이과생이면 의대 가면 바이오캠 확실히 잘해야 되죠. 의대니까 생물하고 화학하고 그다음에 공대 가는 친구들 혹은 컴퓨터 가는 친구들은 피직스를 시키죠. 그리고 요새 뭐 통계가 워낙 유명하게 쓰이니까 빅데이터 이런 거 그래서 통계학, 컴퓨터 하라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에 관해서 좀 관심이 갖는 친구들은 환경학을 하는데 이제 문과 이과 친구도 이제 의대 가면 사이콜로지를 알면 좋으니까 심리학이라든지 미국에서 유학하면 이제 세계사 정도는 하나 하고 이제 경제 개념을 좀 알아라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뭐 둘 다면 좋은데 미시 경제라고 저런 걸 이과생들도 하죠. 문과 친구들은 보통 이제 이거 두 개 다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문과 친구들에게 요거를 원해서 이 중에 이제 뭐 다 하면 제일 좋지만 다 못 하더라도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수업을 공부를 하게 하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웬만한 학교들은 이것만 딱 있어도 얘가 공부를 잘하는구나 라는 걸 딱 알죠. 이걸 왜 하냐면 이 GPA라고 하는 저 내신은 미국에서도 보면 전 미국 전체에서 다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뉴욕에서도 오고 뭐 로스앤젤레스에서 오고 뭐 알라스카에서도 오고 뭐 하와이에서 오잖아요. 그러면 그 내신은 우리랑 똑같아요. 어느 학교마다 이것만 받고는 아이가 얼마나 잘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그래서 표준 점수를 원하는 거죠. 그 표준 점수가 전체적으로 똑같은 시험을 보는 게 바로 SAT나 AP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학교 입학할 때. 그래서 리더십은 제가 하버드 보낸 친구는 한국에서 얘는 축구 두 장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다양한 국제기구 유엔에 웬만한 거 다 나갔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영재상도 받았어요. 이게 뭐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영재상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뭐 대표를 하고 이외에도 굉장히 많죠. 저는 이제 애들 막 밴드도 시켜서 공연도 시키고 그렇게 많이 했죠. 그래서 아니면 다른 나라 가서 네팔 같은 데 가서 도서관을 만들어주게 하고 그러니까 도서관이 우리나라 돈으로 500만 원이면 도서관을 만들 수 있어요. 네팔 같은 나라 가면 그래서 애들 한 5명 가게 하고 그 100만 원씩 내서 애들이 그리고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해갖고 그냥 가서 도서관 하나 만들어주고 온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좀 스케일 있는 그런 봉사를 시켜서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뭐 이것만 있는 거 아니고 삶이 넘쳐서 적을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그냥 만들었죠. 그래갖고 이제 아까 지금 엄마께서 하신 것처럼 그 아이가 이과생이면 문과도 좋은데 이 수학을 잘하는 게 되게 좋아하니까 수학을 잘하면 미국에서는 이제 뭐 미국에 없어도 이 AMC라는 시험이 있거든요. American Mathematics Competition이라고 저 시험을 잘 보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잘 보면 이걸 잘 보면 요 시험에 다시 시험을 응시하는 자격을 주고 Am이라고 그래서 그걸 또 잘 보면 이게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이런 게 참가하는 자격이 돼요. 보통 이제 미국 올림피아드를 나가는 자격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거에 자격이 됐다는 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수학을 이렇게 혹은 과학에 관한 어떤 대회에 나가서 상 받으면 저거는 그냥 대학 가는데 그냥 개런티 되는 거죠. 저런 시험.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쉬워요. 저 시험이. 우리나라는 너무나 시험이 어려운데 그 이쪽에 미국에나 이렇게 났던 친구들은 우리나라보다 수학이 이렇게 경쟁이 세지 않아요. 이때 시험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 좋고 나가서 또 상을 받을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 일이고요. 그래서 이런 미국 대학도 지나갈 때도 에세이를 물론 되게 잘 써야 되는데 에세이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좀 이걸 딱 읽고 얘를 한번 보고 싶다. 얘 누구지? 이런 정도의 글을 써줘야 돼요. 저 글. 영어에 뭐 틀렸다 안 틀렸다의 문제가 아니라 딱 보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입학처에서 야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래?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합격하는 애들 보면 그래서 차별이 되고 감동이 되고 옛날에 그런 학생도 있었잖아요. 자기가 백혈병에 걸렸는데 그 백혈병에 걸린 거를 극복하는 과정을 에세이에 썼어요. 에세이. 그래서 걔는 합격했어요. 다른 것도 열심히 했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에 농축된 내용을 그래서 굉장히 감동적인 글을 썼었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께서 나중에 이제 학교를 이제 미국으로 가시는 거죠. 예, 미국 가시면
이렇게 보내고 싶은 학교에 캠프를 가끔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와 계속 연관되고, 그래서 추천서는 뭐 학업적인 입증은 물론 간단히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인성과 사회성, 그리고 또 학교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대학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학생을 뽑았을 때, 한국계 학생을 뽑았을 때 이 학생이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우리 학교를 빛내를 그런 인재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에 대한 확신을 있으면 뽑아주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탤런트가 있고 리더십도 굉장히 강하고 액션오리언 리더십을 보이고 정말 좀 보기 어려운 그런 친구. 그 다음에 에세이는 학교에서 나중에 에세이 이렇게 쓰는 거야 라는 그런 책에 나올 정도. 그러니까 7번만 해도 사무실 돌려보는 그런 에세이인 거죠. 이게 정말 잘 썼다. 그 정도가 되니까 이렇게 좋은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을 대학을 잘 보내줬는데, 그래서 이제 제일 잘 가면 이제 하버드, 프린스턴, 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아이비 리그급의 학교들을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거. 그래서 혹시 뭐 그보다 못하더라도 그런 식의 준비하면 어디라도 좋은 대학 가니까 그런 틀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친구, 이게 제 사진인데 지난번에 한참 우리 막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 때 얘 데리고 제가 PG 대사관 용산에까지 가서 이게 마스크랑 전부 다 사가지고 가서 받으니까 얘는 이것뿐만 한 게 아니에요. 무지하게 이렇게 시켰죠. 그러니까 얘는 뭐 할 때마다 항상 이게 한 게 너무 많아요, 레저메가. 그래서 결국 하버드 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얘가 어떻게 하버드를 같이 사람들이. 근데 갔어요. 얘가 원래 고등학교 때 그냥 계획을 안 한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선생님 저 그냥 유학 갈래 이래갖고 그때부터 준비시켰거든요. 어떤 인연이냐면 얘가 우리 캐나다에 다녔던 해외, 저 캐나다에 사업할 때 우리 김 대표님이 도와줄 때 사업 도와주시고, 또 얘는 누나가 저희 쪽에 와서 서울대 정형외과를 갔고 얘는 이제 해외 가서 하버드를 갔으니까 더 신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나머지 학교들은 아까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거에 그래서 애들 이렇게 제가 보내고 준비시키고 보면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부모님들께서도 제가 지금 드린 그런 말씀을 좀 잘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가기 전에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의 첫 번째는 하여간 언어적인 거는 일단 뭐 완벽하게, 그러니까 학생도 지금 준비를 많이 잘 시키셨죠. 영어 이렇게. 그러니까 준비를, 근데 사실 5학년은 금방 늘지만 또 영어가 알아서 그냥 가만히 늘겠지라고 하면 정말 또 그것도 그 시간이 걸립니다. 이왕이면 이제 저도 옛날에 애들 캐나다에 보낼 때, 미국 보낼 때 가기 전에 공부를 많이 잘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교육적 관계자들도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하고 왔냐고 애들을. 그래서 잘 시켜서 보내니까 애들이 굉장히 학교에서도 친구도 잘 사귀고 그리고 힘들어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어라는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니까. 이제 고등학교 가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수학을 아이들이 되게 잘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literature, 영어의 그 영어 수업, 워낙 미국 애들도 힘들어하는 수업들이 그리고 세거든요,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영어 수업에 되게 어려워하고, 혹은 미국 역사, 뭐 세계사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어려워하더라고요, 당연히.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조언은 가서 잘 하려면 여기서 최대한 많이 시켜서 보내세요. 그래야 가서 이렇게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안 되면 가서 내신도 혹시 잘 못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가서 적응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 잘하면 되게 인기가 많을 테니까 그렇게 하고, 그것도 영어만 아주 잘 되게 해서 중요한 것들을 해놓고 하면 가서 아주 되게 행복하죠. 사실 부모님 덕에 그렇게 해외에서 공부한다는 건 정말 축복이거든요.